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1년 만에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고 현재는 재혼해 어린 딸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지금 남편과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심지어 잘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사연으로 소개하려는 사연은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 이야기예요. 벌써 이혼한 지도 8년이 넘어가는데 세상이 좁긴 좁다고 얼마 전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서로 외관의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한눈에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는데 저는 당시 두 아이와 하원 후 노래까지 부르며 즐겁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길이었거든요. 그리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정말로 기가 막힌 운명처럼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그 양반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충격적이라 여운이 지금까지도 있어 사연까지 쓰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전 남편과 연애를 꽤 오래 했었거든요. 무려 5년 넘게 연애를 하고 결정한 결혼이었는데 결혼 생활을 고작 1년밖에 하지 못했으니 주변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저는 전 남편과 문제보다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이코 같았던 전 시어머니와 문제 때문에 이혼했는데요. 저도 제가 이렇게 황당하게 이혼 경력을 갖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람 앞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 말이 정말이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나름 깐깐하다고 자부했던 사람인데 제가 시어머니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결혼을 했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전 남편과는 오랜 연애도 했었고 서로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결혼해도 우리는 친구처럼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는데요. 남자친구와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랑 있을 때와 자기 엄마가 있을 때의 남편은 확연하게 달랐거든요. 왜 결혼하면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결국엔 그걸 못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 제 남편이었던 그놈도 중간 역할을 진짜 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불리하면 중립도 지키지 못할지언정 눈치만 보며 숨어버리는 최악의 남자였어요. 그렇게 오래 연애할 때는 그놈이 그런 유형의 인간인지 몰랐기에 너무 화가 났었죠. 물론 저보다는 마음이 유약해서 주로 타인에게 거절하거나 싫은 소리는 제 전담이긴 했었는데 저런 성격이 제 속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어요. 게다가 결혼 전 시어머니는 자신의 본성을 철저히 숨기고 사람 좋은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얼굴에 저도 저희 친정 가족들도 모두 속았다니까요. 그리고요, 전 남편은 남매 중에 막내였는데 누나인 손이 시누이는 제주도에 살고 있어 자주 왕래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시부모님은 서로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시아버님 가치관이나 성격이 가부장적인 면이 강해 시어머니와 사이가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았는데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유일하게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이었는데 남편도 손이 신우도 그런 당신의 마음을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거였죠. 그러다 집안의 막내인 남편이 그걸 하는 유일한 자식이자 가족이었는데 그래서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지독했어요. 다만 그 지독한 사랑을 결혼 전에 알았어야 했는데 저는 그 사실을 결혼 후에 알았다는 게 문제였어요. 물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세상에 없겠지만 그 마음이 지나쳐 며느리를 당신 라이벌로 알고 주구장창 며느리인 저를 괴롭히려 했는데 진심 매일이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아들 사랑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1년 만에 이혼장 날리고 그 집을 탈출했는데요. 지금부터 제 기막힌 사연을 소개해 볼게요. 저는 전 남편을 직원과 손님으로 처음 만났어요. 제가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고 남편이 손님이었는데 제가 남성 브랜드옷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영업일을 하고 있어서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손님과 직원으로 만난 저는 늘 그렇듯 친절하게 응대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의 친절함에 반하게 되었고 그 후 뻔질나게 저를 찾아와
자기 마음을 표현하려고 애를 썼는데 저는 그러다 말 해프닝이라고 생각해 거절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1년이 넘도록 일편단심이었고 백화점 내 같은 층, 아니 다른 직원들도 다 알 정도로 유별났었는데 결국 제 마음의 문도 열리고 말았죠. 처음에는 가벼운 사람인가? 원래 저렇게 여자를 밝히는 사람인가? 의심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만나다 아니다 싶으면 그때라도 바로 이야기하면 그땐 깨끗하게 포기해야겠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남편은 저와 만날 때마다 늘 성심성의껏 모든 데이트 일정과 계획을 세워 저를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만나면서 어느덧 5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저도 남편을 많이 좋아하게 되었죠. 무엇보다 남편은 같이 있으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묘한 매력이 있었는데 저는 좀 성격이 까탈스럽고 예민한 편이라 그런 남편과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좋았어요. 집신도 짝이 있다고. 저 같은 여자도 남편이란 짝을 만나 안정을 찾게 된 걸까?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연애를 오래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양가 형편이 그다지 풍족하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거 없이 반반 결혼하자고 남편과 합의했던 저는 큰 싸움이나 갈등 없이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다만 신혼집 위치가 시댁과 너무 가깝다는 게 문제이긴 했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어 도움을 받은 터라 제가 시댁이랑 가까워서 싫다고 말을 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리하여 졸지에 걸어서 10분 거리에 신혼 살림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때까진 아무리 가까운 거리에 살아도 맞벌이인데 큰 문제가 있을까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도 그럴 게 결혼 전까지 제가 만난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좋은 인자하고 이해심이 많은 분이셨거든요. 게다가 결혼 후 한 달 정도는 집들이 때 빼고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없었는데 심지어 당신 집이 가까우니 집에 오지 말라는 말도 많이 하셔서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시어머니는 반찬 가져다 놓는다. 니들 바쁘니 내가 대청소 좀 해주겠다. 이런 말로 저희 집에 마음대로 드나들기 시작하셨는데 솔직히 좋지는 않았어요. 둘 다 바쁘고 저도 집에 오면 늘어지고 싶은 탓에 살림을 잘하고 있던 편은 아니었는데 그걸 무방비하게 다 들키게 생겼으니 마음이 좋지 않았죠. 그리고 그렇게 퇴근하면 저희 집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깔끔 그 자체로 변해 있었는데 남편은 좋아했지만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책 잡히고 싶지 않아 청소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역시나 문제는 음식이었어요. 갓 시집 온 여자가 할 줄 아는 게 있으면 얼마나 있나요? 그리고 저나 남편은 입이 짧은 편이라 대충 그때그때 먹고 싶은 것을 배달시키거나 후딱 만들어 먹고 치우면 그만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가 버린 쓰레기통을 뒤지기라도 하시는 듯 늘 불만이 많으셨어요. 예, 지연아. 아무리 바빠도 여자가 이게 뭐니? 남편 밥은 제대로 차려서 먹여야지. 즉석밥에 냉동식품 이게 다 뭐야? 그리고 니들은 뭐 매일 술만 마시니? 이 맥주 캔이며 소주병 좀 봐. 제정신인 거야? 너는 도대체 니네 집에서 뭘 배운 거니? 어머니, 그런 말씀은 좀... 그리고 저희가 저녁 먹거나 야식 먹을 때 한 잔씩 하다 보니 쌓인 거지 하루에 많이 마시진 않아요. 그래도 그렇지. 여자가 술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너 그럼 사람들이 흉 봐? 자고로 여자는 술상이나 차리는 거지. 남편이랑 같이 술을 마신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어머니 말도 안 돼요. 요즘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런 법이 어딨어요. 부부가 사이좋게 한 잔씩 하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면 좋죠. 사이도 더 좋아지고. 아유, 지금도 봐라. 너는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시어머니가 말을 하는데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니? 나는 우리 시어머니한테 절대 그러지 않았다.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남녀가 유별한데. 그리고
요즘 세상은 사는 게 힘들어 여자도 돈을 벌어야 하지만 그래도 여자가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하는 건 살림이랑 남편 내줘야. 돈 번다고 남자랑 똑같이 하라고 하는 건 못 쓰는 거다.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님도 딸이 있으시면서 왜 자꾸 저한테 건우 씨 하수인처럼 살라고 하세요? 저도 똑같이 벌고 결혼도 반반 했잖아요. 그럼 결혼 생활도 공평해야죠. 저는 반반 결혼의 의미가 평등하게 서로를 존중하며 살자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어쩌면 좋니? 좌우간 나는 내 아들 이렇게 대충 먹여 출근시키는 걸 못 본다. 내가 반찬도 해다 주잖아. 그런데 뭐가 어려워? 아침에 따뜻한 밥이랑 국만 끓이면 되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이게 문제야. 얼마나 편한 세상인데 이렇게 불만만 많아서는. 평등? 남녀가 어떻게 평등하니? 그건 애당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항상 남자가 먼저다. 저는 정말 시어머니의 저런 말을 듣고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건가? 어안이 벙벙했는데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러던지 말던지 절대 스스로 낮춰 남편만을 위하며 살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니 많이 부딪힐 것 같아 걱정이 많아지는 순간이었는데, 그때도 어느 정도 싸우다 보면 시어머니가 제 풀에 지쳐 포기하실 줄 알았어요. 아, 쟤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에휴, 저런 며느리 얻은 것도 내 팔자지. 그렇다고 하나 있는 아들 이혼시킬 순 없으니 내가 포기해야겠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너무 시어머니를 쉽게 생각했던 것인지 제가 생각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집념과 고집만 심해져서는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친정 탓을 하시더라고요. 주로 너는 니네 부모한테 뭘 배운 거냐? 가정교육을 받긴 한 거냐? 이런 갑질 발언이셨는데,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취업을 한 터라 친정도 멀어 시어머니가 그러실 때마다 더 서러운 기분만 들었어요. 누구보다 저를 사랑하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인데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취급되는 게 그분들의 자식으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어요. 그러니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나날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자기 엄마라 그런지 제가 왜 스트레스 받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한번 왔다 가시면 부부싸움으로 이어지는 날도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그냥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시아버님의 중개로 얻게 된 신혼집 비밀번호는 시어머니도 알고 있는 번호였는데 저는 남편에게 비밀번호를 바꾸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해? 비밀번호 바뀐 거 알면 우리 엄마 속상하잖아. 우리 엄마는 우리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다만 방법이 좀 서툴고 엄마 고집이 있다 보니까 자기랑 부딪히는 건데 자기가 어른이니까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맨날 오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좀 장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줘. 라며 저더러 계속 이해하라고 강요했는데요. 저는 싫다고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나는 우리가 아닌 외부인이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게 싫다고 강하게 얘기했는데 결국 남편은 알겠다고 저한테 항복을 했고 저희는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솔직히 친정엄마도 저희 집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시어머니만 자유롭게 저희 집을 드나들 수 있게 비밀번호를 안다는 것도 신경이 쓰였는데요. 그제야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평화도 잠시,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는 비밀번호가 바뀐 걸 아시고는 완전 뒤집어지셨고 시아버님까지 왜 쓸데없이 비밀번호를 바꿔서 시어머니 심기를 건드리냐며 지금 당장 튀어와서 문을 열어주라고 하셨어요. 아버님, 그건 안 되는 말씀이세요. 저도 지금 근무 중이고 비밀번호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만 알고 있는 게 맞는 거죠. 뭐야? 너는 시어머니가 남이야? 하여간 나는 긴 말하고 싶지 않다. 지금 네 시어머니 뒤로 넘어가게 생겼어. 막말로 네 시어머니가 네 집에 간다고 뭐
대단히 큰일이라도 난다니? 빨리 튀어와! 콜 아파 죽겠네 아주. 죄송합니다. 일하는 중이라 갈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서요. 저는 말은 그렇게 해도 속은 달달달 떨고 있었어요. 아무리 제가 할 말 다 하는 강큰 며느리라고 해도 시부모님 뜻을 거스르는 건 어려운 일이었는데 핸드폰 너머 시아버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고스란히 다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제가 말이 통하지 않으니 남편에게 전화를 하신 모양이었는데 저는 분명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기로 신신당부하며 다짐까지 받았지만 심지가 약하고 워낙에 마음이 유약한 남편은 자기 아버지가 무섭고 자기 엄마의 등살에 어쩔 수 없었다며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저에게 이실직고했어요. 당연히 그 말에 저도 뒤집어졌죠. 뭐?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드렸다고? 미쳤어? 나랑 약속했잖아. 그래. 근데 엄마가 울고불고 하고 아빠는 화를 내는데 나더러 어쩌라고. 나도 진짜 어쩔 수 없었어. 당장 튀어오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비밀번호만 알려드리면 끝날 일인데 일을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 지금 일을 어렵게 만들지 않으려고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다는 거야? 오히려 지금 자기가 일을 더 크게 만들었지. 자기 원래 이런 사람이었니? 그럼 뭐 하러 나랑 결혼했어? 그냥 어머니 아들만 하지? 왜 또 말을 그렇게 해? 엄마잖아. 그래, 내가 약속 어긴 건 정말 미안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안하다고 자기한테 혼나고 있잖아. 그냥 비밀번호 문제는 자기가 포기해라. 대신 내가 엄마한테 좋게 말해서 너무 자주는 오지 마시라고 할게. 우리도 불편하다고. 그리고 오시게 되면 하루 전에는 연락하고 오시라고 하면 자기도 괜찮지 않아? 나는 장모님한테도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드릴 수 있어. 남편은 자기 엄마보다 제가 더 다루기가 쉬운 상대라고 생각하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자기 말처럼만 되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냐고. 서로 한 발자씩 양보하자고 하는데 이게 지금 서로 양보하는 상황이 맞는 건지 저는 그저 불쾌한 마음뿐이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당신 아들 말을 잘 들을 것 같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나 그런 저의 예감은 적중하고 말았죠.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엄마 눈치 보랴 제 눈치 보랴 바빴는데 그때부터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가운데서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남편이 더 짜증나고 원망스러웠어요. 그래도 연애할 때는 제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사람이었는데 결혼 뒤 남편의 처신과 행동은 그저 저한테 실망스럽기만 했어요. 거기에 시아버님도 저를 못된 며느리로 인식하시는 건지 젊은 사람이 부모 마음도 몰라준다며 저를 예의도 없는 사람 취급하셨는데 제가 왜 억울하게 욕을 먹고 살아야 하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는 날로 우울해지기만 했어요. 그러니 시댁의 시자 이야기만 나와도 저는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두 남자가 자기 편을 드니 기고만장해진 시어머니는 그전보다 더 자주 저희 집을 멋대로 찾아와 당신의 아지트 마냥 이용하셨어요. 제 살림살이는 물론이고 거의 매일 아침부터 저희 퇴근 시간 전까지 저희 집을 편하게 쓰시다 가는 듯 했는데 그런 의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죠. 제 물건이 난데없이 거실에 굴러다니고 혹은 화장실에서 발견되곤 했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거기에 두고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제가 제 물건 정리에 있어서는 직업상 제가 정한 곳 말고 다른 곳에서 굴러다니는 꼴을 보지 못했는데 여기서 확실한 증거는 제가 구입 후 단 한 번도 착용한 적이 없는 귀걸이 한 짝이 거실 소파 틈에 끼어 있다는 거였어요. 그 귀걸이는 제 친구 결혼식에 갈 때 착용하려고 사고 언박싱도 하지 않은 새 상품이었는데 그 귀걸이가 소파에 있을 리가 없었죠. 그리고 곧장 저는 제 화장대 서랍을 열어 귀걸이 박스부터 확인했는데 얼핏 비슷하게 재포장이 되어 있긴 했지만 열어보니 역시나 귀걸이는 한 짝밖에는 없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한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무작정 의심을 하면
또 난리칠 것이 분명해서 저는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하여 안방 장롱 위에 홈캠을 설치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안방에 들어와 제 물건을 뒤지고 마음껏 써보는 듯 현장에 찍힌 증거 영상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혹시나 싶어 장롱도 뒤져보니 웬걸 없어진 가방이며 지갑 같은 것도 몇 개 있더군요. 그래서 심각한 얼굴로 남편에게 그 문제의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도 몰래 이런 걸 안방에 설치했냐고 노발대발 개거품을 물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시어머니의 이런 문제 행동을 어떻게 해야겠냐고 저는 따져 물었어요. 열내지 마. 나도 오죽하면 그래.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그렇지. 내가 이런 증거도 없이 무작정 어머님이 내 물건에 손대는 것 같다고 하면 자기가 순순하게 내 말을 믿어줬을까? 나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랬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입장 바꿔 생각해봐. 내가 자기 몰래카메라 설치했다고 생각하면 자기는 기분 안 나빠? 왜 엉뚱한 대열을 내? 내가 자기 몰래 찍어서 뭘 어쩔 건데? 우리 부부잖아. 그리고 출근할 때만 카메라 켜고 갔어. 자기는 찍히지도 않았다고. 자기 말처럼 자기 물건을 우리 아빠가 몰래 와서 만지고 훔쳐가고 그랬다고 생각해봐. 기분 안 나빠? 그야 당연히. 그것 봐.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결국 자기 어머니가 우리 없을 때 우리 집에 계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또 비밀번호 바꾸자는 소리야? 그리고 아예 시부모님은 우리 집에 오지 않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 아무리 아들 집이라고 해도 장가 보냈으면 존중해야지. 여긴 아들 집이기 전에 며느리 집이야. 우리 반반 결혼했잖아. 진짜 자기는 너무 예민해. 근데 미안하지만 나는 우리 아빠 무섭고 엄마 뒤로 넘어가는 것도 보기 힘들어. 그래? 그럼 그것 때문에 나랑 이혼해야 한다면? 결국엔 자긴 선택해야 해. 나랑 자기 엄마 중에 골라야 한다고. 자기야, 제발 그런 이상한 말 좀 하지 마. 그걸 어떻게 고르냐? 그리고 애당초 그걸 왜 골라? 자기는 자기고 엄마는 엄마지. 몰라. 그럼 나는 안방에 도어락 달 거야. 적어도 내 물건에 손대는 건 못하게 하고 싶어. 설마 그것까지 안 된다고 하진 않을 거지? 나 진짜 더는 못 참아. 알겠어. 그럼 그건 해. 대신 내가 좋게 말할 테니까 그 영상 지워줘. 괜히 그것 때문에 집안에 분란만 일어난다니까. 저는 남편의 말에 점점 희망을 잃어갔어요.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행복하긴커녕 둘이 아닌 셋이 사는 기분이었고 이젠 저더러 집안에 분란만 일어난다며 자기 엄마 범죄 현장 영상을 지우라니 이게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는데 저는 좋다고 하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영상을 지웠어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카피본이 제 핸드폰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운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는데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이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남편 역할을 해주길 바랬어요. 하지만 인간은 변하지 않는 종족이라는 걸 확인만 하는 꼴이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안방에 도어락을 달아놓자 이번에도 전화해 난리를 치셨어요. 제가 아무리 근무정해라고 해도 당신 하고 싶은 말만 되풀이 하셨는데 그때도 네가 무슨 권리로 안방을 잠그냐고 노발대발 하셨어요. 안방이 너만 쓰는 안방이야? 내 아들도 쓰는 방인데 네가 뭔데 안방을 잠가? 당장 비밀번호 풀지 못해? 이렇게 기함할 소리만 골라 하셨는데 어디까지 하시나 싶어 저는 녹화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다고 더 열받아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잘도 떠드셨는데 그 내용은 더 가관이었죠. 네가 아무리 맞벌이 한다고 뻐기고 다녀도 네가 내 아들 돈 안 쓴다고 할 수 있어? 내가 뭐라고 하냐? 남편 내조에 성심성의껏 하라고 하잖아. 그리고 애도 그래. 너는 도대체 애는 언제 낳을 거니? 저는 하다하다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젠 하다하다 임신 이야기까지 하는 건가. 어이가 없었는데 그 뒤 말이 더 환장할 소리더라고요. 네가 시집와서 시문보랑 남편한테 잘해봐라. 그럼 조상님이 너한테 복을 주지.
그래야 아들도 낳을 수 있는 건데 너는 어떻게 된 애가 한결같이 이기적일 수가 있니? 그럼 뭐하러 결혼했어? 혼자 살지. 여기까지 듣는데 진심 혼자 살고 싶었어요. 내가 왜 결혼을 해서 이런 취급과 이딴 소리를 듣고 있나. 이 정도 더러운 걸 봤으면 이혼하지 않으면 더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이참에 다 까고 끝장을 보자 마음을 먹었죠. 그리하여 남편과 시댁에 가기로 했고 저는 시부모님 앞에 안방에서 찍어놓은 홈캠 영상을 재생시켰는데 거기엔 시어머니가 제 옷방과 제 가방, 거기에 화장품 액세서리까지 죄다 꺼내서 입어보고 바르고 두르고 하는 영상이 전부 다 찍혀 있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했는데 남편은 이걸 어떻게 갖고 있냐고 자기 앞에서 지운 영상은 뭐냐고 저를 다그쳤어요. 그러자 시아버님도 얼굴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새빨개졌는데 곧장 시어머니에게 애들 집에 가서 뭐 하는 짓이냐고 천둥같이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쩔쩔매며 그냥 호기심에 제가 예쁜 걸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랬지. 당신이 뭐 나 그런 거 한번 사줘본 적 있어?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셔서는 저를 원망하듯 쳐다보셨어요. 아니, 저는 피해자인데 왜 저를 그렇게 보시는 걸까요? 심지어 그 전에 도둑 맞은 가방과 지갑은 그 영상에 있지도 않아 이참에 그 집에서 뒤져서 돌려받을 심상이었는데 남편 말대로 그 영상으로 인해 그 집구석은 난리가 났어요. 급기야 자기 분을 못 참은 시아버님이 밥상을 엎고 리모컨을 던지는 등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건장한 남자인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며느리 앞이라는 게 신경이 쓰이셨는지 시아버님은 으이구 하며 신경질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가셨고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원망의 대상이 되어야 했는데 그런 건 상관없었어요. 이미 끝장을 볼 마음으로 시댁에 왔고 일도 벌인 거라 그런 건 하나도 무섭거나 두렵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무서웠던 당신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었는데 그러면서도 입은 살았는지 계속 궤변을 늘어놓았죠.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 건데 너 때문에 우리 집 바람 잘 날이 없다. 내가 내 아들 쓰는 안방에 왜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네가 산 그 물건들도 결국엔 내 아들 돈으로 산 거잖아. 그럼 나도 그거 좀 써봐도 되는 거 아니니? 어디서 건방지게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사람 엿을 먹여? 아주 살림하는 꼬라지를 보고 본데 없이 자랐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엉망인 줄은 몰랐다. 나는 아무리 시어머니한테 감시랑 구박을 당해도 너처럼 굴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어머니의 주장은 한마디로 자기도 그러고 시집살이하고 살았으니 너도 똑같이 당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자기는 찍소리 하지도 못하고 참고 살았는데 저는 참지도 않고 오히려 이렇게 자기를 엿먹여 곤란하게 만든다고 자기만 억울하다 했는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동요하지 않고 제 할 말을 똑부러지게 했죠. 어머니, 이것들 산 영수증 저한테 다 있는데 이거 전부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어머니, 이거 범죄예요. 제가 이 영상 가지고 경찰서 가서 어머니 신고하면 어머니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저 긴 말하고 싶지 않고요. 장롱에서 가져간 가방이랑 지갑 돌려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희 집에 오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시면 저도 이쯤에서 그만둘게요. 영상도 지우고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콧방귀를 뀌었어요. 이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도둑 취급한다며 그것도 증거 영상이 있냐고 제가 자기를 모함한다고 몰고 갔는데 남편은 그 와중에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양쪽에 말리는 척을 하긴 했는데 저한테 그만하라고 눈치는 계속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더 밀어붙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때 이혼 얘기를 처음 꺼냈어요. 어머니, 지금 저한테 약속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혼할 생각이거든요. 아들 이혼시키는 게 더 낫겠다 싶으시면 끝까지 버티세요. 다만 저는 이 영상 증거로 낼 건데 그건 괜찮으시죠?
제가 이렇게 말하자 이혼 소리에 남편이 많이 놀라 저를 쳐다봤는데 저는 남편에게도 스스럼 없이 말했죠. 왜 놀래? 설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을 내가 계속할 줄 알았어? 아니, 자기가 일을 크게 만들잖아. 별일도 아닌데. 별일이 아니야? 그럼 이참에 내가 우리 아빠 우리 집에 몰래 와서 내내 계시라고 이야기해볼까? 자기한테 잔소리하고 자기 물건 막 만지고 여기 내 딸 집이라고 버텨보라고 해볼게. 그래야 내가 얼마나 짜증나고 여태 참았는지 알 거 아니야. 이건 엄연한 사생활 침해라고. 사생활 침해? 너 웃긴다. 내 아들 집인데 사생활이 어딨어?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더는 이렇게 못 산다고요. 저는 기회를 드렸어요. 싫으시면 저희 그냥 이혼할 테니까 어머니 아들 다시 데려가세요. 평생 그렇게 끼고 사시지 뭐하러 장가를 보내셨어요? 손주 욕심에 장가 보내셨나요? 그만해. 알겠어. 엄마, 그냥 이제 엄마가 우리 집에 안 온다고 한마디만 해. 그럼 영상도 지운다고 하고 지연이도 넘어간다고 하잖아. 뭐, 야 이놈아? 너 지금 내 앞에서 네 마누라 편드는 거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엄마가 괜히 그래? 너 대접받고 편하게 살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편해? 아니잖아. 엄마가 이러면 이럴수록 나는 더 힘들다고. 어머니는 믿었던 당신 아들의 말에 억장이 무너진다는 듯 털썩 주저앉아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자기는 여태 다정한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젠 그 아들도 며느리가 뺏어가고 없다며 서럽게 울기 시작하셨는데 그 모습이 측은해 보이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섬뜩해 보이더라고요. 이런 집구석 아들인 줄 알았으면 고이 거기에 두지 결혼해서 빼오지 않았을 텐데 진심 후회가 되었고 저는 이젠 이 꼴도 더는 보기 싫다고 반반 결혼했으니 가져온 대로 다시 나눠 갖자고 헤어지자고 했는데 남편은 뭘 잘했다고 자기는 이혼할 수 없다며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쩔 수 없으니 이 영상 가지고 이혼 소송하겠다고 선전포고하고 집으로 갔는데요. 집에 가자마자 비밀번호부터 바꿨어요. 저보다 늦게 집에 도착한 남편은 비밀번호가 바뀐 걸 알고 화를 내며 당장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저는 이혼하면 네가 싫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온 거 갖고 나갈 거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더 약이 올랐는지 현관문을 냅다 발로 걷어차고 난동을 부렸고 옆집 신고로 저 역시 집 문을 열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 신혼집 아파트가 전세이긴 했지만 계약자가 공동명의라 제가 문을 잠그고 일방적으로 남편을 내쫓을 수는 없다고 경찰이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더럽고 치사하지만 그 인간이랑 한 집에 있을 수는 없어 제가 제 짐을 싸서 호텔로 갔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친정에 가고 싶었지만 이혼 소송을 하려면 당분간은 서울에 있어야 했죠. 그리하여 그때부터는 백화점에 휴직서를 내고 속전속결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 발빠르게 움직였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과 녹음이 있으니 일단 이혼 청구는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소송의 특성상 아무리 혼인기간이 짧고 아이가 없다고 해도 이혼 판결까지 아주 빨리는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원 수 없이 단기로 지낼 집도 구했어요. 물론 휴직계를 냈기에 소장을 발송한 뒤에는 친정에 가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다는 걸 알려드렸는데 친정 부모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이혼이라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충격이었던 것 같았죠. 제가 왜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부터는 무슨 그런 정신병자 여편네가 있냐고 저더러 왜 참고 살았냐고 도리어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죄송하기도 하고 이만하면 나도 많이 참고 결정한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재판 중 문제를 해결하려 나름 열심히 노력한 점을 많이 어필했어요. 그리고 고부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잘했어야 했던 남편의 어중간한 태도와 결정적일 때 제 편이 아닌 어머니 편을 들면서 더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결국 시간은 좀 걸렸지만 저의 승소로 끝이 났어요. 남편과는 재산 분할이라고 할 것도 없이 전세 보증금과 살림살이를 처분해 반반씩 나누기로 했고 저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했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어도 제대로 시어머니에게 한 방은 날릴 수 있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인정할 수 없다고 또 뒤집어졌죠. 하지만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난 일이었고 시어머니의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시아버님은 그딴 위자료 줄 수 없다며 버티셨고 하는 수 없이 남편이 자기 엄마가 물어야 할 위자료도 대신 내줬죠. 덕분에 저는 1년 만에 결혼 생활을 끝내면서 돈이라도 더 쥐고 나올 수 있었는데요. 일단 심신이 지쳤기에 저는 고향으로 내려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다시 백화점 일을 하기보다 다른 일을 하고 싶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카페에 취직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의외로 제 적성에 맞아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은 돈과 경험을 토대로 이혼한 지 2년 만에 작은 가게지만 저만의 카페를 차렸습니다. 지금 재혼한 남편은 제 카페에 자주 오던 단골 손님이었어요. 이젠 손님과 눈 맞아 연애하는 건 절대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워낙 다른 곳에 갈 일이 없고 사람도 카페에서 일하며 만나는 사람이 아니면 누굴 만날 기회도 없었으니 제 결심과 다르게 손님과 다시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이혼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무척 조심스러웠어요. 게다가 상대는 결혼한 적이 없는 초혼이기도 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요. 어째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니 애틋한 마음만 많아져서 나중엔 제가 더 그 남자를 좋아하게 돼버렸어요. 하지만 차마 이혼녀 주제에 고백할 용기는 없었는데 그 남자가 먼저 손을 내밀었죠. 제가 이혼 경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저에게 다가와줬는데 저는 그게 콩깍지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남자의 말에 감동했어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했고 저는 한번 크게 대였기 때문에 연애는 할지언정 결혼은 생각도 없었어요. 우연이지만 전 남편이 제가 카페도 차리고 연애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질투인지 뭔지 개거품을 물고 난리를 피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재빠르게 경찰에 신고해 큰 피해는 없었지만 심장이 벌렁거려 많이 놀랐더랬죠. 그리고 제가 경찰서에 있을 때 그때 당시는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이 달려와 줬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 사건이 저와 결혼을 해야겠다 결심하게 된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 마음이 변하기까지 시간이 또 걸렸는데 결국 진짜 인연은 어쩔 수 없는 건지 저는 남편과 재혼했답니다. 사랑스러운 천사가 저희에게 먼저 찾아왔거든요. 아마 저희 큰딸이 아니었다면 저는 재혼을 결심하기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렸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남편은 지금도 큰딸이 자기한테는 은인과도 같은 존재라고 더 많이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둘째는 자연스럽게 엄마인 제 몫이 되었는데 저는 둘째가 막내라 그런지 그렇게 귀엽더라고요. 그리하여 어쩌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 네 가족은 두루두루 사이가 참 좋은데 가끔 카페 쉬는 날 외출해서 남편과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아, 나 지금 너무 행복하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 있죠. 요즘은 또 이런 진짜 인연을 만나려고 그 초란스런 시간을 보냈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얼마 전 마주치게 된 그 사건은 저에게 참 많은 여운을 남겨줬어요. 허리도 많이 굽고 얼굴엔 주름과 검버섯이 많이 끼어 있었지만 저는 그 사람이 전 시어머니라는 걸 단번에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젠 남이 된 시어머니도 저를 알아보는 듯 그 자리에 멈춰 섰는데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감정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전 시어머니가 제 딸들을 보며 묘한 서글픈 표정을 짓기도 했는데 그런 데는 나름 이유가 있더군요. 결국 그 지독한 아들 사랑 때문에 시어머니는 아들한테 버림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당신 남편인 시아버님한테도 황혼 이혼을 당한 듯 했는데요. 시아버님은 그 연세에도 외도를 할 수 있는 기력은 있었나 봅니다. 그리하여 그 여자가 더 좋다고 아들한테만 집착하는 조강지처를
무참히 버렸다는 소문이 그 동네에 있었는데 저도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었거든요. 이게 알아본다고 알아질까 싶긴 했는데 그 동네 가니까 의외로 너무 쉽게 그 집구석 사정을 알 수 있었어요. 게다가 저처럼 재혼을 했던 전 남편은 그때도 시어머니의 병적인 짐착 때문에 두 번째 부인한테도 이혼을 당했고 그제야 자기 엄마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한 전 남편은 자기 엄마를 원망하며 버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졸지의 시어머니는 외톨이가 된 거였어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못 본 사이에 예전에 비해 많이 망가져 있었는데 다 자업자득인 것을 탓할 곳은 없겠죠. 그러게 왜 아들 장가 보내놓고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 자기 팔자를 벼랑 끝으로 몰았는지 저는 지금도 저와 저희 딸들을 보며 슬퍼 보였던 전 시어머니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때 전 시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혹 이제는 저한테 당신이 큰 잘못을 했다는 걸 인정하고 계실까요? 지금은 다 부질없는 일이지만 당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 많이 괴로웠었길 바라고 또 충분히 그런 시간을 보냈다면 남은 인생은 조금이라도 삶이 편안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제 감정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는데 그 쪼그라든 모습을 보니 이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충분히 벌받고 아팠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젠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저런 잘못된 모성이 아닌 아이들을 잘 키워 건강하게 독립시켜야겠다는 다짐을 해보며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전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해 지금의 남편을 만났으니 이젠 미워하기보다 그때 이혼하길 잘했다고 생각을 바꿔보려고요. 그만큼 저는 지금의 남편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러니 제가 앞으로 호호 할머니가 되어도 지금 마음 그대로 남편과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제 사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인연과 함께하는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